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생명과학부 이자희 교수님 연구실인 이제 생화학 및 분자생물 물리 연구실에 속해 있는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브릭 웨비나를 하게 되어서 정말 네,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Application Stress Response 과정에서 NSMF라고 하는 단백질과 RPA라고 하는 이 두 단백질의 상호작용이 이 리스폰스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DNA 레플리케이션 과정은 생명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사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이제 후손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DNA 대사 과정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DNA 레플리케이션 과정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플리케이션 리소스들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터폴로지컬한 obstacle들이 DNA 상에 존재를 할 때 레플리케이션이 방해를 받고 그것 방해를 받게 되면 레플리케이션 포크의 프로그레션이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세포는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 리스폰스 과정을 액티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플리케이션 포크가 이제 멈춰지게 되는데 포크 스톨링이 발생을 하면 이제 가장 먼저 DNA 폴리머레이즈랑 DNA 레플리케이션 과정에서 이제 포크를 따라 움직이고 있던 헬리케이즈 이 두 단백질이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디커플링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싱글 스트랜드 DNA가 이렇게 익스포즈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노출이 된 싱글 스트랜드 DNA 상에 싱글 스트랜드 DNA 바인딩 프로틴이라고 하는 이 RPA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이렇게 노출된 싱글 스트랜드 DNA의 어큐뮬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큐뮬레이션이 된 RPA 분자들은 ATR, ATRRP 카이네이즈 컴플렉스에 의해서 이제 인산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산화가 된 이제 RPA 몰리큘들은 그 다음 과정에서 필요한 다운스트림 프로틴들을 리크루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 리스폰스 전체 과정에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RPA 인산화 과정, RPA 포스포릴레이션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RPA라고 하는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PA 단백질은 이 싱글 스트랜드드 DNA 바인딩 프로틴으로 이제 헤테로트라이머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크게 RPA70, RPA32, RPA14 이렇게 세 개의 서브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RPA는 다양한 DNA 메타볼릭 패스웨이에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RPA가 이 싱글 스트랜드 DNA를 이제 프로텍션을 해주고요.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어나인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PA가 이제 싱글 스트랜드 DNA에 바인딩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바인딩을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제 다운스트림 프로틴들에 의해서 굉장히 재빠르게 리플레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붙기도 하지만 빠르게 리플레이스도 되는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RPA 단백질은 싱글 스트랜드 DNA와 이제 다이내믹하게 인터랙션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인터랙션을 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이 RPA가 DNA에 바인딩을 할 때 다양한 DNA 바인딩 모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DNA 바인딩 모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RPA 단백질이 싱크 스트랜드 DNA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DNA에 바인딩을 하는 RPA의 이제 도메인을 보면 이제 DNA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해서 DBD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고요. 이 DBD는 이제 크게 네 개가 존재를 합니다. 가장 큰 서브 유닛인 RPA70에 DBD A, B, C가 존재를 하고 두 번째로 큰 RPA32 서브 유닛에 DVD-D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DVD가
이제 DNA에 차지를 하는지, 그리고 그 차지하는 범위가 얼마냐에 따라서 DNA 바인딩 모드가 결정이 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가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뉴클레오타이드, 20뉴클레오타이드, 30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가 존재를 하고요. 보시면 이제 10과 20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를 보시면 이제 RPA70, 이제 가장 큰 서브유닛인 이제 RPA70만 DNA 바인딩을 하는 모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바인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30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RPA32의 DBD 도메인까지 DNA에 이제 바인딩을 할 때에 이렇게 30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로 이제 존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RPA는 DNA에 바인딩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바인딩 모드를 그 DNA에 이제 붙게 되는데요. 이러한 바인딩 모드는 RPA의 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RPA 농도가 이제 DNA와 이제 존재를 할 때 높게 되면 이제 10, 20 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가 이제 도미넌트 해주고요. RPA의 농도가 낮게 되면 이제 보다 더 안정한 30 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가 더 많이 존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RPA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러한 RPA는 제가 제목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던 이 NSMF라고 하는 단백질과의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NSMF라고 하는 단백질은 이제 NMDA 리셉터, 시냅토 뉴클리어 시그널링 앤 뉴럴 마이그레이션 팩터라고 하는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단백질인데요. 이름에서 보셔서 알 수 있지만 이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뉴로널 시스템에서 작용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NSMF는 주로 뇌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발현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로셀 마이그레이션과 디벨롭먼트에 관여를 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NSMF는 이 고나도트로피 릴리징 호르몬의 이제 이동, 마이그레이션에 관여를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NSMF의 뮤테이션은 그래서 어디서 많이 어떤 환자에서 많이 발견이 되냐면 이 칼만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증후군을 가진 환자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칼만 신드롬은 이제 성선 기능 저하증이나 이제 후각 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후각의 기능을 이제 잃어버린 그런 증후군인데요. 이 성선 기능 저하증을 겪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못하고 2차 성징이 제대로 있지 못해서 말 그대로 성 기능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증후군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 NSMF라고 하는 단백질이 최근에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뇌에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성인 이제 티슈에서도 이제 약하게 발현이 된다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NSMF가 뇌가 아닌 다른 티슈에서의 기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연구에 의해서 이 NSMF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유니스트에 계시는 이제 최영천 교수님, 김홍태 교수님, 최장현 교수님 이 세 연구팀에서 이 NSMF가 DNA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 리스폰스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레귤레이터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있는 한 데이터를 보시면 이 하이드로시 유레아라고 하는 케미컬을 치게 되면 이제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를 인위적으로 주게 되는 이제 케미컬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HU를 이제 트리트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NSMF를 이제 낙아웃을 하게 되면 이 RPA의 이제 인산화가 이제 저해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NSMF가 레플리케이션 포크 리커버리를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ATR 카이네이즈에 의한 RPA 인산화를 이제 증진시켜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논문의 이제 후속 연구로서 이 NSMF가 그러면 이 RPA 인산화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해주고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 RPA라는 이 단백질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 리스폰스 과정에서 NSMF가 역할을 하는지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분자 기전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이 연구를 할 때에 이제 NSMF랑 아까 말씀드린 RP라고 하는 이 두 단백질이 DNA의 손상 사이트로 이제 먼저 리크루트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실험은 마이크로 이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해당 실험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제 세포 핵에다가 이제 UV 레이저를 이제 쬐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제 쬐게 되면 이렇게 UV가 가해진 이제 그 국소적인 그 부분에 다양한 DNA 데미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DNA 데미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DNA 손상 복구에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리크루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DNA 데미지 프로틴들, 단백질들이 이런 DNA 데미지 사이트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이제 UV 레이저를 조사를 한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NSMF를 보시면 그 조사한 부분대로 EGFP NSMF가 가서 이제 트랜스로케이션을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른 타임에 NSMF가 리크루트가 되었다가 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정량화 데이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같은 사이트에 이 RP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이제 같은 사이트 리크루트가 점점 더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 NSMF와 RPA가 DNA 데미지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NSMF는 그 데미지 사이트로 갈 때 굉장히 빠른 스테이지에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리크루트가 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DNA 데미지가 발생을 딱 하였을 때 NSMF라고 하는 단백질은 굉장히 빠른 타임에 뭔가 작용을 하고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토대로 그럼 이제 NSMF가 이제 그냥 일반 DNA 데미지가 아닌 이제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정말로 RPA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프리비어스 스터디를 이제 리핏을 한 것에 해당을 하고요. 또 똑같이 이제 하이드록시 유레아를 트리트를 해줘서 이제 저희가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를 인위적으로 만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SMF를 락아웃하지 않은 것과 락아웃한 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RPA의 인산화가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결과는 이제 이전 사전 연구와 이제 일치하는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NSMF에 의한 RPA 인산화 정도가 바뀌는 것에 이 두 단백질의 그 사이에 이제 인터랙션이 좀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이 셀 내에서 두 단백질이 인터랙션 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 실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RPA 단백질을 저희가 이제 프리시피테이션 해서 본 결과 이제 NSMF가 이제 같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RPA와 NSMF가 같이 인터랙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 단백질이 인터랙션을 할 때 이제 RPA의 어떠한 부분이 NSMF와 이제 인터랙션 하는지까지 좀 더 이제 저희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RPA 70과 RPA 32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트렁케이트를 시킨 여러 가지 트렁케이티드 폼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이제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을 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프리시피테이션 결과를 보시면 이제 D5가 이제 딜리션이 되었을 때 NSMF와 인터랙션 하지 못하는 것을 본 결과 RPA 70의 D5, 그 RPA 70에서 이제 C 터미너스가 이제 NSMF의 인터랙션과의 관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RPA 32에서도 D3-2가 이제 딜리션이 되었을 때 NSMF와 인터랙션 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RPA 32에서의 이 C 터미너스, 이제 윈드 헬릭스라고 하는 이 도메인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윈드 헬릭스 도메인이 없을 때에도 NSMF와 인터랙션 하지 못하는 걸 보았을 때 이 부분도 NSMF의 바인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NSMF가 RPA와 셀 내에서 이제 인터랙션을 하고 이 두 단백질의 인터랙션은 RPA의 인산화를 이제 도모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린 데이터는 이제 세포 내에서 본 데이터고요.
그래서 NSMF와 RPA 그 이외의 다른 이제 팩터들은 저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팩터들을 배제를 하고 이제 순수히 이두 단백질과의 이제 다이렉트한 상호작용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NSMF와 RPA를 저희가 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정제를 하였고요. 이 정제를 한 단백질이 서로 다이렉트하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인비트로 상에서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앞에서 이제 엔도지너스 IP랑 이제 결과가 동일하게 NSMF와 RPA가 전부 인터랙션 하는 거를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NSMF와 RPA가 인비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비트로 상에서도 다이렉트하게 인터랙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단백질과의 이제 인터랙션을 본 것이고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RPA라고 하는 단백질은 싱글 스트랜디드 DNA 바인딩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으로 이제 궁금한 건 그럼 이제 이 RPA가 싱글 스트랜드 DNA에 바인딩을 한 이 컴플렉스에서는 NSMF가 영향을 주는지가 저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진행한 실험은 이제 Electrophoresis Mobility Shift Assay, 이제 줄여서 EMSA라고 하는 실험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DNA와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이제 전기용동을 걸었을 때 그 모빌리티의 차이에 의해서 저희가 결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냥 DNA만 존재를 하게 되면 DNA에 단백질이 붙은 것보다는 DNA가 그냥 프리한 상태로 있을 때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전기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내려오는 반면에 단백질이 만약에 붙어 있는 상황이 되면은 DNA 단백질 컴플렉스는 좀 더 무겁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느려져서 같은 상황에서도 더 천천히 이제 이 DNA 밴드가 내려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NA의 모빌리티 차이로 DNA와 단백질이 결합을 한다,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90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싱글 스트랜드 DNA에다가 이 RPA 단백질을 저희가 타이트레이션을 해서 이제 결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대로 이 싱글 스트랜드 DNA 바인딩 프로틴은 DNA 상에 붙을 때 이제 하나만 붙는 게 아니고 멀티플하게 붙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의 M사 결과도 이 DNA 밴드가 멀티플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놀라운 점을 하나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RPA랑 DNA를 인큐베이션을 해서 붙여준 상태에서 이제 NSMF를 정제한 이 샘플을 제가 넣어 주었을 때 RPA에 의해서 시프트가 되어 있었던 이 DNA 밴드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이 NSMF에 의해서 DNA에 붙어 있던 RPA가 DNA로부터 떨어뜨려지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SMF에 의한 RPA의 디소시에이션을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컨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거는 이 싱글 몰레큘 폴턴 블리칭 어세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이 실험은 어떤 것이냐면 이 바닥에다가 짧은 DNA, 아까 사용했던 이제 90인 뉴클레오타이드 DNA를 바닥에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부착된 DNA에다가 형광체가 있는 EGFP RPA를 넣어주어서 DNA를 RPA로 코팅을 시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레이저를 이제 계속해 지속적으로 쬐게 되면 이 EGFT가 형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토 블리칭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붙어 있는 개수만큼 블리칭 스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계속 일정하게 쬐게 되면은 이제 그 형광 스팟에서 블리츠 스텝이 이제 여러 개가 나타나게 되고 이 블리츠 스텝이 그 하나당 이제 하나의 EGFP RPA 몰레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SMF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5개의 스텝 그리고 혹은 4개의 스텝이 굉장히 많이 블리츠 스텝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DNA 상에 4개나 5개의 RPA가 처음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NSMF를 이제 저희가 같이 넣어주게 되면
이 블리칭 스텝이 2개에서 3개로 이제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NSMF가 들어가게 되면 DNA에 남아있는 RPA 개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그네틱 비드 풀다운 어세이를 해주었습니다. 해당 실험은 이제 DNA에 똑같이 RPA를 코팅을 해주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마그네틱 비드를 이제 부착을 하여서 이제 NSMF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그 DNA의 RPA가 얼마나 떨어져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RPA 양은 여기 나와 있는 슈퍼네이턴트에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드에 붙어 있는 RPA에서 얼마나 RPA가 떨어졌는지를 슈퍼네이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NSMF가 있을 때에 RPA가 더 많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DNA 상에 RPA가 붙어 있고 NSMF가 들어가게 되면 RPA가 부분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이 두 실험 결과는 앞에서 보였던 M사 결과와 이제 컨시스턴트한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NSMF와 RPA가 이제 부분적으로 DNA로부터 떨어진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NSMF와 RPA가 인터랙션을 해서 이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NSMF와 RPA가 서로 인터랙션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이 RPA의 DNA로부터의 디소시에이션이 이제 억제가 될까 해서 NSMF에서 RPA와 인터랙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도메인을 저희가 딜리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D2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NSMF D2 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앞에 했던 실험들을 그대로 리핏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D2 딜리션이 이제 세포 내에서도 이 NSMF와 인터랙션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인비트로 상황에서도 저희가 NSMF D2 뮤테이션, 딜리션을 저희가 이제 정제를 해서 똑같이 인비트로 IP를 해본 결과 이제 NSMF D2와 RPA가 인터랙션 하지 못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M사와 포도블리칭 어세이 실험을 이제 해본 결과 신기하게도 이제 NSMF가 들어가게 됐을 때에 아래로 내려가던 DNA 밴드가 이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포토블리칭 어세이에서도 D2 뮤테이션에서는, 딜리션 뮤턴트에서는 블리칭 스텝이 4개, 5개에서 도미넌트한 것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를 이제 준 상황에서 이제 D2 뮤테이션에서는 이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를 근데 D2 뮤테이션 된 것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더 넣어 주었을 때 에, 에, 억제되었던 이 RPA 포스포릴레이션이 리커버리가 되지 않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 NSMF와 RPA의 인터랙션이 방해가 됐을 때는 이 RPA의 디소시에이션, DNA로부터의 디소시에이션이 억제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본 결과를 봤을 때, 이 NSMF와 이제 RPA가 인터랙션을 해서 RPA가 DNA로부터 이제 떨어진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저희 질문은, 그럼 이제 도대체 왜 이제 NSMF가 RPA를 떨어뜨려 주고, 어떻게 떨어뜨려 주는지가 이제 저희는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이 M사와 포토블리칭어스의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 결과를 보시면 RPA가 DNA로부터 떨어지기는 하는데 전부 떨어지지 않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가 이제 DNA에 남아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낸 가설은 이 NSMF가 RPA를 다 떨어뜨려주는 그런 단순한 과정이 아니고 RPA의 DNA 바인딩 모드를 이제 바꾸어 주어서 일부만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설을 이제 보시면 RPA 농도가 이제 높을 때는 이제 낮은 이제 10, 20 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로 DNA 상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제 NSMF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약하게 붙어 있던 RPA를 일부러 떨어뜨려주고 남아있는 이 RPA의 DNA 바인딩 모드를 좀 더 스테이블한 이제 30 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로 바꿔주어서 이제 전체적인 RPA 개수는 줄어드나 남아있는 RPA는 좀 더 스테이블하게 바꿔주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DNA 길이를 이용을 해서 이 앞에 어떤 실험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짧은 이제 60 뉴클레오타이드 싱글 스트랜드 DNA로 엠사바 포토블리칭 어세이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60으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세 개의 이제 시프트 밴드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NSMF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개의 RPA가 붙어 있는 이렇게 두 번째 스텝까지 이제 DNA 밴드가 내려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NSMF가 들어가면서 세 개까지 있었던 이 RPA 몰레큘들이 이제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제 두 개만 남아있는, 즉 30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로 바꿔주어서 이렇게 두 개만 붙어있는 결과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포토블리칭 어세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요. 더 짧은 30과 14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30뉴클레오타이드 DNA를 보시면 이제 두 개까지 이제 DNA가 슈트가 되지만 NSMF가 들어가면 하나까지만 이제 남아있는, 즉 30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로 이제 RPA가 하나만 붙어 있는 결과를 얻었고요. 이제 14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DNA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RPA가 이제 기본적으로 30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SMF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로만 이제 쉬프트 되어 있던 DNA 밴드들이 모두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토대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건, 이제 NSMF가 이제 RPA를 디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해주고 이제 좀 더 안정적인 30뉴클레오타이드 모드로 바꿔주는구나라고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 수 있었던 건 NSMF가 들어갔을 때 이제 RPA의 바인딩 모드를 바꿔주어서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RPA가 DNA에 붙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 과정이 ATR의 애플리케이션 스트레스 리스폰스 과정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게 이제 저희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비어스 스터디를 다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NSMF가 낙아웃이 되었을 때 RPA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이제 억제된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NSMF에 의한 RPA 바인딩 모드 체인지가 이 ATR에 의한 RPA 인산화를 억제해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인비트로 상에서 ATR 카이네이즈 어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ATR 샘플을 이제 비드 쿨다운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한 것은, 그럼 이제 이 RPA가 30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일 때 이 ATR 카이네이즈에 의한 인산화가 증가되는지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건 이제 10, 20, 30뉴클레오타이드 DNA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30뉴클레오타이드 DNA를 사용을 했을 때 ATR에 의한 이제 RPA 포스폴리션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RPA가 30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로 붙었을 때 인산화가 가장 많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럼 이러한 RPA의 인산화가 NSMF가 들어갔을 때 더 증가하는지까지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DNA 상에 RPA를 넣어주게 되고 거기서 NSMF를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NSMF가 있을 때에 RPA 인산화가 더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NSMF가 RPA의 DNA 바인딩 모드를 언스테이블한 거에서 스테이블한 걸로 이제 저희가 바꿔주게 된 걸 알게 되었고요. 그 상황일 때에 이제 ATR에 의한 ATR 카이네이즈에 의한 인산화가 이제 더 증가하는 거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 이렇게 30뉴클레오타이드 모드로 바뀌어져서 이제 인산화가 된 RP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30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 남아 있을 것인데, 그렇게 30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모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NSMF가 들어가면 그럼 떨어뜨려지지 않을까가 저희가 이제 궁금하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게 되면 NSMF가 정말로 이제 더 언스테이블한 10과 20은 떨어뜨려주지 못하고 안정적인 30뉴클레오타이드로 이제 바꿔주고 그때는 더 떨어뜨려주지 못한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포 미믹 폼인 RPA와 실제로 포스포릴레이션이 되어 있는 이제 pRPA를 정제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이제 저희가 각각 M사를 해보았는데요. 그 포스포 미믹 RPA로 실험을 했을 때는 와일드 타입 RPA랑은 다르게 처음부터 RPA에 의해서 시프트되는 DNA 밴드 자체가 개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NSMF를 넣어주게 되면 이 DNA 밴드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즉 RPA의 디소시에이션을 볼지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또 동일한 결과는 저희가 pRPA를 사용했을 때도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인산화가 되어 있는 RPA, 이제 포스포미믹 RPA와 포스포릴레이트가 되어 있는 RPA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DNA에 붙어 있기 때문에 NSMF에 의해서 디소시에이션을 볼 수 없고, 즉 NSMF는 36클레오타이드를 타이드 바인딩 모드로 붙어 있는 RPA는 더 이상 따로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결과였고요. 이제 이를 토대로 한 저희 프로포즈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싱글 스트랜드 DNA에 이제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 리스폰스 발생하게 되면 이 DNA의 RPA가 이제 좀 더 언스테이블한 10, 26클로카이드 바인딩 모드로 붙게 되고요. 그때 NSMF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 이제 RPA의 바인딩 모드를 바꿔주어서 36클로타이드 바인딩 모드를 이제 바꿔주게 되고,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ATR-RP 카이네이즈에 의한 인산화가 증가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프로포즈드 모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발표였고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이제 이자일 교수님께 항상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희 랩 멤버분들한테도 네, 항상 도와주는 우리 랩 멤버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제 여러 이제 공동 연구팀에서 함께 했는데요. 유니스트의 김홍태 교수님, 유니스트 최장윤 교수님, 또 최영찬 교수님, 이 연구팀과 함께 이제 공동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는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재단들로부터 이제 펀딩을 받아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